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 가로는 A, 세로는 B, 그리고 이제 Z 방향으로는 무한대로 뻗어 있는 이런 외부 가이드를 생각하고, 내부에는 LIH 미디엄, U 입실론인 LIH 미디엄이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이걸 이제 T, TM 각각 풀어야 되는데 먼저 뭐 T만 풀어보죠. TE 문제를 푼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T니까 T면 뭐예요? HG가 논제로인 거죠. HG가 논제로니까 HG를 우리가 psi XY 방향 함수와 그 다음에 Z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IKG, 나중에 타임 디펜던스까지 생각한다면 뭐 이렇게 이런 꼴인 형태로 우리가 HG를 일단 가정하고 이 psi를 찾아내는 거죠. 이 psi는 델 T의 스퀘어 플러스 감마 스퀘어 psi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델 T는 2차원 XY 그다음 감마 스퀘어, 그렇죠? 뭐 이게 루틴이었죠. 이렇게 해서 psi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HT 트랜스버스 방향의 필드는 감마 제곱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IK 델 T psi 이렇게 구하는데, 물론 이렇게 책에도 이렇게 여기까지만 써 있는데 항상 요만큼을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은근히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 가이드 할 때 나중에 이게 다시 나오게 되니까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kg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 z 방향과 타임 의존성을 항상 이런 형태로 따라 당겨야 된다. 책에는 여기까지만 써 있는데 이 부분이 생략한 거야.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없으면 웨이브가 되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제 HT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부터 이제 ET 구하고, 이런 루틴으로 우리가 이 계산 순서겠죠.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미방을 풀어야 되는데, 이 미방을 푸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스텝이겠죠. 미방을 풀어야 되는데, 이 미방을 풀려면 이제 경계 조건이 필요한데, 경계 조건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 TE일 때 바운더리 컨디션은 라운드 psi, 라운드 n on the surface가 0이다. 그래서 psi가 지금 HG니까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운더리가 몇 개냐? 이건 바운더리 서피스는 사이드 월만 말하는 거니까 바운더리 서피스가 몇 개냐? 번호를 매긴다면 아래쪽을 뭐 1번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2번, 위쪽 벽이 3번, 왼쪽 벽이 4번. 이렇게 1, 2, 3, 4 서피스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면 되겠죠? S라는 것은 1, 2, 3, 4 서피스를 말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각각 적용하면 되니까 하나씩 적용을 해보죠. 먼저 1번 라운드 psi. 자, 1번은 Y방향의 경계죠. Y가 여기를 0이라고 하면 Y가 0일 때 경계니까 그 노멀 방향은 Y방향이죠. Y가 0일 때 이게 0이다. 2번 경계 조건은 X방향 경계죠. 라운드 psi 라운드 X고, 이건 X가 A일 때 0이다. 그 다음에 3번 경계 조건은 위에 있는 거죠. Y방향이니까 라운드 psi 라운드 Y인데 Y가 B일 때 이게 0이다. 4번 경계 조건은 왼쪽에 있죠. X방향 경계고, X고 X가 0일 때 이게 0이다. 요 네 가지란 말이죠. 요 각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의 일반 형태를 알아요.
일반해를 안다고. 젠솔 일반해를 우리가 알죠. 사이가 뭐 이런 함수면 이건 뭐 우리가 아주 익숙하니까 저거 사인 코사인 x 방향도 y 방향도 사인 코사인 그래서 a 사인 감마 1 x 더하기 b 코사인 감마 2x 가로 닫고 곱하기 c 사인 글씨가 이래 또 c 사인 감마 2x 더하기 d 코사인 감마 2x래. 이거 y인데 백 해가지고 써야 되겠다. 백 사인 감마 2y d 코사인 감마 2y 이 일반해니까 요 일반해에다 요 1, 2, 3, 4 경계 조건 적용하면 되겠죠. 순서대로 적용해 봅시다. 1번 적용하면 요걸 y에 대해서 편미분해 라운드 사이 라운드 y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감마 2 튀어나오고 앞엔 똑같고 a, b 여긴 똑같고 변화하지 않고 뒷부분만 바뀌겠죠. 감마 2 글씨가 상당히 특이하네. 감마 2 c 사인 미분해서 코사인 되고 코사인 감마 2 y 더 빼기 감마 2 d 사인 감마 2 y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y 콜 제로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코사인만 살아남고 사인 부분 사라지죠. 사인 제로니까. 그래서 이 코사인은 1이 되고 감마 c 곱하기 something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b 이 x에 대한 함수고요. x 파트 여기에 붙는 게 감마 2 곱하기 c 곱하기 1이다. 근데 여기서 c는 1이 되면 안 되겠죠? 쏘리. 이게 0이다죠. 이게 0이다. 이게 0이다. 바운더리 컨디션 0이다. 여기서 감마 2는 여기서 이제 초이스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x의 함수니까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이쪽은 0이 될 수가 없을 거고요. 이게 0이 되려면 a와 b가 동시에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솔루션이 제로잖아. 트리비얼 솔루션 돼버리니까 이쪽이 0이 되는 초이스는 안 되고 이쪽이 0이 돼야 되는데 감마 2가 0이 되는 초이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트리비얼 솔루션일 테니까 그래서 c가 0이다. 이야기죠. c가 0이다. c가 필요 없었다. 1번 조건. 오케이. 마찬가지로 4번도 빨리 적용하는 게 좋겠죠? 하나 없애버리려면 4번도 이번 해보면 4번은 x에 대한 편미분 라운드 사이 라운드 x인데 이거 계산하면 이제 감마 1 a 코사인 감마 1 x 빼기 감마 1 b 사인 감마 1 x 이렇게 될 거고 뒷부분은 y에 대한 함수 쓰지 않을게요. 이거를 x equal 0를 투입할 거니까 비슷하게 되죠. 제로면 이거 감마 1 a 앞에 붙고 이건 0 되고 그 다음에 뒤에 y에 대한 함수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0이 되려면은 감마 1이 0이 되거나 a가 0이 되거나 이 함수가 y 모든 y들 성립해야 되니까 이건 0이 되면 안 되고 이게 0이 된단 말은 c와 d가 다 0이란 말인데 이미 c는 0인데 d도 0이면 되겠어? 그러면 또 트리비얼 솔루션 되니까 이쪽은 0이 될 수 없고 감마 1이 0이 되면은 그거는 가능하긴 한데 그것도 아마 트리비얼 솔루션일 거고 그래서 a가 0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a가 0이다. 그래서 코사인 형태만 살아남겠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일단 한번 적어놓고 요 1, 4 경계 조건 2개 적용하고 나니까 p사이가 xy 함수인데 이게 어떤 꼴이냐면 뭐 h 앞 제로라고 붙일게요. 그냥 개수를 h0 코사인 감마 1 x 코사인 감마 2 y 꼴이구나.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3번 경계 조건을 적용해 봅시다. 2번 적용하면 미분을 이미 해놨으니까 2번 x에 대한 거죠. x에 대한 미분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이번에는 x를 a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round psi round x at x equal a는 미분되어 있으니까 지금 요 앞에 요 a 이걸 가지고 그냥 할게요. 이걸 가지고 하는 게 편하겠다, 그지? 뭐하러 미분한 거? 이걸 가지고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감마 1 h0 사인 감마 1 a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코사인 감마 2 y 이렇게 되는데 얘가 항상 0이어야 된다. 모든 y에 대해서 이쪽은 0이 될 수 없고 이쪽이 0이 되는데 이 앞에 개수도 또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사인이 0이 되는 조건 감마 1은 감마 1 곱하기 a가 어떤 파이의 정수배여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m이라고 그 정수를 m이라고 하면은 m이라고 하기로 했나? 오케이. m 파이 오버 a 꼴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m이 0이 돼도 되는가? 한번 잘 봐야죠. 0이 돼도 되겠죠? 0이 되어도 해는 그 콘스턴트 그 코사인 제로는 1이니까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m은 0이 되어도 되겠다. 0 이상의 정수.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3번도 트리비얼 하겠죠. 3번도 똑같은 코사인 함수니까 3번도 하면 y 방향도 똑같이 감마 2에 대한 게 돼서 이건 정수로 n이라고 하죠. 그럼 n 파이 오버 b n도 여기에 0이 들어가도 이 해는 0이 되지 않으니까 트리비얼하지 않죠. 그래서 이 n도 0부터 존재할 수 있겠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다 구했네. 여기까지 했어요. 해를 구하는 단계까지 갔어 우리가. 경계 조건은 이제 썼으니까 필요 없고 해도 이제 아니까. 자, 그래서 그 psi를 우리가 구했는데 그 m과 n에 따라서 바뀌니까 mn이라고 우리가 쓸게요. mn xy 그러면은 앞에 개수가 h0 코사인 a분의 m 파이 x 코사인 b분의 n 파이 y 글씨가 상당히 좋아요. 이런 꼴이다.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친 감마 스퀘어, 다시 말하면 감마 mn 스퀘어는 감마 1의 스퀘어 더하기 감마 2의 스퀘어니까 a 스퀘어분의 m 스퀘어 파이 스퀘어 더하기 b 스퀘어분의 n 스퀘어 파이 스퀘어. 똑바로 안 할래? 이 녀석이 n 파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m과 n이 각각 정수고 0부터 시작하는 놈일 수 있어요. 각각은.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둘 다가 0이 되면 안 되겠다. 둘 다가 0이 되면 감마 스퀘어가 0이 돼버리는데 감마 스퀘어가 0이 돼버리면 쭉 돌아가면요. 델 t 스퀘어 감마 스퀘어가 0인데 감마 스퀘어가 0이 된다는 말은 요 푸사이라는 솔루션이 트리비얼해질 가능성이 있죠. 트리비얼해진다는 말은 여기 둘 다 0이 되면은 h가 둘 다가 0이면 푸사이 mn이 h0가 돼버려요. 상수가 돼버린다고. 상수가 돼버리면 여기 미분해야 되는데 미분하면 0이 돼버리겠죠. 트랜스버스 h 필드가 제로가 나오게 돼요. 재미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필드 트랜스포스도 당연히 제로고 그러면 모든 필드가 제로가 되고 HG 필드만 살아남게 돼요. HG 필드만 이것만 하나 살아남는데 그게 해냐? 그게 포톤이냐? 좀 찝찝하거든? 이 라직상으로는
잘못되진 않았어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 어떻게 되냐면 푸사이가 지금 H0니까요. 푸사이가 곧 HG니까 HG는 H0 exponential 뭐 플러스 마이너스 IKG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것만 딱 보면 이거는 Z방향 론지튜디널하게 여기 웨이브 가이드 안에를 H 필드가 이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간다 그런 말이거든. 근데 다른 모든 필드가 다 0이 되어버려요. 이 필드 트랜스버스 모든 방향이 다른 방향이. 근데 그게 해가 안 되어야 될 이유는 수식으로는 보이지 않거든. 해가 안 되어야 될 이유가 수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좀 더 우리가 고백해서 다시 맥스웰 방정식까지 돌아가서 이걸 차근차근히 따져보면 뭔가 이거의 허점이 보일 수 있는데 일단 M과 N이 둘 다 0이 되면은 일단 굉장히 이상한 해가 나타나요. 이야기했죠. Z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H필드만 이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쭉 가는 다른 모든 필드는 없고 우리 상식과 완전히 다른 일반적인 전자기 파동 이 필드, B 필드가 동시에 막 존재해야 되고 서로 횡파하고 대충 횡파해야 되는데 얘는 종파인데다가 론지튜드널 컴포넌트인데다가 트랜스버스 컴포넌트 아예 없는 아주 황당한 해가 나와요. 논문 쓰면 재밌을 것 같은 그러나 뭔가 좀 잘못된 해인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M과 N이 0인 해는 해가 아닌 것으로 책에서 그냥 간주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간주해요. 생각해 볼 여지는 조금 남아있다. 제가 말했지만 해가 요 수식으로만 보면 해가 안 될 이유는 없어. 그것도 해가 될 수는 있어. 근데 우리의 인투이션에 뭐가 안 맞다는 거지. 포통 같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건 빼고 그래서 최소한 둘 중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되는 거가 우리의 상식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낮은 주파수의 거 그게 우리가 관심 있을 텐데 가장 낮은 주파수는 이 중에서 어느 엑시스가 큰 거. 그래서 지금 그림 그린 것처럼 A를 약간 크게 A가 B보다 크게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결국 A분의 M 파이 이 항이 더 작은 값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M이 1이고 N이 0인 거 이게 이제 미니멈 컷오프를 주는 미니멈 컷오프 프리퀀시를 주는 가장 엘리멘터리한 모드가 되겠다 이 말이죠. 이 모드를 우리가 T10 모드라고 이야기하죠. T10 또는 T01 모드인데 보통 이 원이 붙은 쪽이 긴 쪽이에요. 렉탱귤러 웨이브가 있으면 긴 사이드 쪽으로 노멀 모드가 하나 생기는 것이 가장 간단한 형태다. 오케이. 컷오프 프리퀀시 이야기 잠깐 나왔으니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그 컷오프 프리퀀시를 오메가 mn이라고 쓰면은 이건 감마 mn을 스퀘어 루트 뮤 입실론으로 나눈 값이고요. 이 항에다 집어넣어서 써보면 파이 나누기 스퀘어 루트 뮤 입실론 m 스퀘어 오버 a 스퀘어 n 스퀘어 오버 b 스퀘어의 제곱근 이런 꼴로 주어져서 이게 로이스트 컷오프이죠. 그래서 오메가 원제로 계산해 보면 파이 나누기 루트 뮤 입실론 그 다음에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대응하는 푸사의 원제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H0에다가 코사인 함수 하나 a분의 파이 x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HG 필드는 여기다가 exponential IKG 마이너스 I 오메가 T만 붙이면 되니까요. H0 코사인 A분의 파이 X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KG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 여기서부터 이제 HT 저기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IK 오버 감마인데 그 감마가 요 감마죠. 감마 원제로 그걸 집어넣어야 되고 원제로의 제곱 델 T XY 방향의 그레디언트 요 함수 요걸 H0 코사인
a분의 파이 x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뒤에 파트도 있어야 되겠죠.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kg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런 꼴이 되겠어요. 여기는 미리 계산해 버린다면 뭐 트리비얼하죠.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고 a분의 파이 h0 사인 a분의 파이 x가 되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들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부호 있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페이지에 부호가 있는데 이건 진행 방향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z 방향으로 진행하는 놈은 앞에 여기 플러스 사인이 오게 되고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진행하는 놈은 마이너스 사인이 오게 돼요. 이 둘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신경 써야 돼요. 지금은 신경 쓸 거 없는데 좀 지나면 이건 신경 써야 돼요. 각각 같은 순서로 항상 맞춰줘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감마 원자로까지 다 집어넣으면 모든 것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에 다 쓰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ik 파이 오버 a 나누기 파이 오버 a 제곱 x방향 사인 a분의 파이 x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kg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런 꼴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분자분모에 똑같은 거 있으니까 약분 하나씩 하면은 이런 걸로 그래서 ht까지 구할 수 있고 오케이. HT 실컷 구했는데 사실은 x방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hx였던 거죠. y방향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지. y방향은 없고 x방향만 있었구나. 자, 이 필드도 구할 수 있겠죠? 이 필드는 공간을 여기 좀 지울까? 이제 했으니까 좀 지우고 이 필드는 ET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구해버리면 되겠죠. ET는 플러스 마이너스 임피던스 G HT 크로스 G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건 뭐 HT를 임피던스 G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G 크로스 ET 이걸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변환한 거죠. 여기다 오른쪽에다 이 식의 우변에다가 G 크로스를 곱하면 이게 되죠. 주의할 점은 여기서 G가 임피던스인데 T이냐 TM이냐에 따라 다르죠. 여기 지금 우리가 TE 하고 있으니까 TE의 임피던스 우리가 써야 되고요. TE일 때의 임피던스는 뮤 오메가 나누기 K 이걸 써야 되겠죠. 이걸 쓰면 그래서 이제 ET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뮤 오메가 오버 K 그 다음에 HT 여기 있었죠? 요 X 방향이고 X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Z를 곱할 거야. X 크로스 G 이게 뭐죠? 마이너스 Y죠. 마이너스 Y인데 오케이 마이너스 Y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계속 쓰면 마이너스 Y 방향이 되고 HX를 쭉 쓰면 되죠. HX 어디 가서 요걸 쓰면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IK 나누기 파이 오버 A 뭐 있고 X 썼고 사인 A분의 파이 X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KG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도 항상 둘이 곱하면 같은 순서로 곱해야 되니까 위에 거랑 위에 거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네 최종적으로. 그래서 플러스 되고 플러스 y 방향. 맞아? 잠깐만. 플러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맞죠? 맞죠? I 뮤 오메가 있고 K 분자분모에 똑같은 거 있으니까 약분해버리고 I 뮤 오메가 그 다음에 여기 파이 분자 A 올리고 오케이 Y 방향이고 그리고 다 됐나? H0가 어디 사라졌네? 조용히 H0가 여기 H0가 어디 있었어야 되겠죠? H0가 있어야 되고 H0 sin A분의 파이 X 오케이 마켓 쓰고 있는 거 같네. expression 플러스 마이너스 IKG expression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제 순호수 I는 조심해야죠. 페이지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이걸 이제 얘랑 곱해서 예를 들어서 실수분만 프로젝션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얘랑 곱해서 실수분만 취하면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T10 모드인데 T10 모드에 이제 모든 걸 다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드는 구했더니 Y 방향밖에 없었던 거죠. H 필드는 X 방향과 Z 방향. T니까 Z 가정했고 H 필드는 두 방향, E 필드는 한 방향.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약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봅시다. 단면인데요. 웨브가이드의 단면. 여기 X, A, 0, 여기 Y, 0, B.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그려보자고요. 먼저 뭐부터 그릴까? HG 어디 있어? 여기 있죠? HG부터 그려볼까? HG 그려봅시다. 얘는 Z방향은 뭐 무시하고요. Z방향은 페이지니까. 일단 타임도 무시하고요. 이것만 그리면 되는데 코사인 함수인데 X에 대해서 코사인이다. 한 주기. 양 끝에서 1이죠. 양 끝에서 1이 되는 양 끝에서 0이 아니고 양자역학하고 헷갈리면 안 돼. 양자역학에서 양 끝에서 소멸되죠. 근데 지금 이 필드는 HG가 양 끝에서 0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얘가 소스 우변값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있는 이유가 그거야. 그걸로부터 미분 방정식이 나와. 경계에서 0이 아닌 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양 끝에서 최대예요. 양 끝에서 최대가 되고 플러스 1이죠. 그걸 우리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 뭐 H0 여기 내가 여기쯤에 H0를 그릴게요. 그리면 Y 높이는 중요하지 않죠? 모든 Y에 대해서 다 똑같으니까 HG니까 Z 방향으로 진동하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그려야 될 것 같고 Z 그죠? Z 방향이니까 그런데 양 끝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크게 그릴까? 양 끝에서 제일 크다. 가운데는 작다. 가운데 0이지 뭐. 코사인 함수 쭉 미니멈이 듣다가 코사인 함수 그죠? 이거의 코사인 함수가 A에서 파이니까 지금 여기가 파이니까 이쪽이 반대구나. 반대 페이스. 여기서 제로. 이거 튀어나왔다면 여기서 들어가는 상황. 여기 0부터 파이까지. 그런 이야기죠.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이게 지금 HG 필드예요. 중간에는 뭐 좀 작아. 이게 조금 작아. 좀 더 커. 좀 더 커. 좀 더 작아. 좀 더 작아. 이게 지금 HG 필드예요. 이건 HG 필드는 Y방향 디펜던스가 없으니까 모든 Y에 대해서 같은 크기예요. X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변해. 그렸고요. 그 다음에 HX 어디 갔어? HX 여기 있죠?
그려놨는데 뭐 요 정리를 다 한 건가 이게? 다 했다. 오케이 좋아요. 얘죠? 얘가 hx야. 얘도 쳐다봅시다. 어떻게 생겨먹었나. z 방향이나 타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고 앞에 부호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i 뭐 i는 무시합시다. 페이지에 불과하니까 앞에 크기가 있고 그다음에 사인이죠 결국. 사인 함수다. 마이너스 사인이다. 또는 그러니까 플러스 k로 진행하는 거 페이지를 위주로 그린다고 하면 마이너스 사인을 그리면 되겠죠. 물론 i가 붙어있기 때문에 좀 더 찝찝하지만 그거는 뭐 무시하고요. 마이너스 사인을 그린다. 사인 함수는 양 끝에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사인 그리면 내려갔다 올라오게 파이까지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한가운데가 최소 마이너스 1, 양 끝이 0 이런 걸 그리면 되겠고 필드의 방향이 x방향이니까 여기다 x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린다면 뭐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화살표 그려야 되겠네. 이쪽에서 왼쪽 한가운데서 최대 양 끝에서 0 뭐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게 지금 hx를 그린 거죠. h필드 x 컴포넌트. 이건 모든 y에 대해서 또 다 같은 모양이에요. 얘랑은 또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hg는 양 끝에서 맥시멈인데 얘는 hx는 한가운데서 맥시멈이고 방향도 이렇게 되고. 자, 남은 거 하나. 이제 이 필드의 y 컴포넌트. 얘 생각해 봅시다. 이 필드의 y 컴포넌트. 자, 얘도 오케이. 페이즈 무시하고 앞에 i 무시하고 사인이네. 그죠? 사인 함수인데 y 방향이다. y 방향. 플러스 y 방향의 사인. 사인이니까 이번엔 플러스 위로 가겠네. 위에다 그릴게요. 위로 가고 한가운데서 맥시멈이니까 한가운데가 제일 크고 화살표가 크고 양 끝에서 0. 줄어. 더 줄어. 이게 지금 이게 이 필드의 y 컴포넌트 그린 거죠.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주어진 경계 조건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돼요. 위배 안 될 거야. 왜냐면 얘 노멀 컴포넌트잖아. 그리고 이쪽 서피스에 대해서는 다 탄젠셜이잖아. 여기 노멀이죠. 이쪽에 대해서 수직으로 들어오는 노멀이고 이쪽에 대해서 탄젠셜이고 그 조건 다 만족할 거예요. 당연히 만족해야 되겠지. 만족하는 걸로 시작했으니까. 이게 요런 모양이 이제 T10 모드다. 그래서 이런 데까지 들어와서 이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뭐 골치가 아파요. 그림까지 그려보고 이게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는 거니까 여기에 0가 이 정도니까 여기에 모두가 막 올라가면 뭐 2, 3이라든지 3이라든지 되면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 되겠죠. 안쪽 내부에 뭐 노드도 막 생기고 좀 복잡한 모양이 돼요. 오케이. 레조넌트 캐버티로 넘어가 볼게요. 7절. 레조넌트 캐버티. 레조넌트 캐버티는 웨이브가이드에서 한 칸 더 나간 거예요. 웨이브가이드는 Z방향이 뚫려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Z방향까지 막히면 모든 방향이 막히는 건데 그거를 레조넌트 캐버티라고 불러요. 그림으로 그린다면 뭐 이렇게 생긴 거다 이 말이죠. 단면이 막혔다. 옆면도 당연히 막혀 있고 웨이브가이드 옆면에 모든 웨이브가이드 조건 다 만족하고 플러스 단면까지 막혔다. 모든 면이 퍼펙트 컨덕터로 막혔다. 사이드 포함. 이 길이를 뭐 D라고 하자.
길이가 d인 레조넌트 캐비티. 왜 이걸 레조넌트 캐비티라고 하는지 나중에 보면 알고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이거 통째로 다시 풀 필요는 없고, 통째로 뭐 다시 풀고 싶으면 풀어도 돼요. 세 방에 다 막아가지고 처음부터 풀면 어떻게 풀리겠지, 그지? 근데 우리는 앞에서 웨이브 가이드 풀이를 실컷 했으니까 웨이브 가이드 풀이에서 뭔가 머리만 조금 쓰면 우리가 거의 다 풀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머리를 조금 쓰면 바로 얘가 레조넌트 캐비티 문제가 되니까 우린 그 전략을 택하기로 하죠. 물론 그 전략이 항상 쉽고 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거를 세 방향 다 막아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뭐 그게 나름 쉬울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 그런데 지금 책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웨이브 가이드 문제를 풀었으니까 우리가 그 솔루션도 다 있으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양쪽 끝에 막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만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앞에 웨이브 가이드 문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ikg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런 팩터들이 항상 붙어 있었고 이게 이제 트래블링 웨이브를 설명하는 거였죠. 웨이브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트래블링 웨이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익스포넨셜 위에 페이즈 이 꼴을 썼는데 이 경우에는 Z방향으로 트래블링 하지 못할 거잖아요. 여기까지 트래블링 하더라도 여기서 반사돼서 다시 돌아와야 되고 양 끝에서 하여튼 반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광학에서 또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용어로 말하면 정상파 조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양쪽 끝에서 막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이 트래블링 웨이브를 멈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페이지가 딱 맞게. 그러면 우리는 알죠. 사인 코사인 쓰면 되겠구나. 사인 코사인 이거 안 쓰고 사인 kg 또는 코사인 kg 여기다가 타임만 이렇게 써보자 이거. 스탠딩 웨이브로 우리가 만들고 싶으니까. 캐버티 내에서는 스탠딩 웨이브를 만들 수 있도록 스탠딩 웨이브처럼 보이게 파동이 움직이는 것처럼 안 보이게 사인, 코사인 함수를 그냥 쓰자. 그 둘 다 필요할지 어느 하나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변화가 뭐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추가되었다는 거죠. 추가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존재한다. 양쪽 끝에 Z가 0인 점 그 다음 Z가 D인 점. 이 양쪽 끝에 추가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을 텐데 그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퍼펙트 컨덕터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이니까 앞에서 주로 썼던 n 크로스 E는 0 요거하고 n 도트 B는 0 요거겠지? Z는 0에서 0과 D에서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에서 ET 밑에 거에서 BN 다시 말하면 BG죠. Z방향 G가 0과 D에 이와 같은 조건이 추가되게 된다. 추가의 바운더리 컨디션만 있고 그 다음에 파동 형태를 스탠딩 웨이브 형태로 써주고 그러면은 아마도 앞에서 우리가 한 거를 그대로 이었을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오케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해봅시다. 먼저 TM부터 해볼까요? TM은 이제 BG가 0인 거니까 EG가 곧 부사이고 EG로부터 우리가 ET를 구할 텐데 EG를 써본다면 EG가 부사이 XY 방향으로는 psi 함수고 그 다음에 Z 방향을 써야 되는데 익스포넨셜 안 쓰고 이번에 사인 코사인 써야 되니까 A sin kg 더하기 B 코사인 kg 이걸로 쓰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타임 디펜스를 이렇게 쓰기로 하고요. 여기가 이제 스타팅 포인트겠죠? 오케이. 근데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하는데 뒤에는
여기서부터 계산은요. 얘를 다시 오일러 폼으로 바꿔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그래서 우리가 ET나 뭐 다른 것도 구할 텐데 ET 앞에 포뮬러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기억이 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I 감마 IK 오버 감마 스퀘어 델 T 프사이 한 다음에 뒤에 익스포넨셜 이렇게 왔었잖아요.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KG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였거든. 우린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요 익스포넨셜 대신에 사인 코사인 와 있으면 우리가 계산을 못해. 그래서 얘를 다시 되돌려 놔야 돼요. 저꼴로. 왜 일을 두 번 하는지 좀 거슬릴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꿔보면 얘는 이 i분의 a 익스포넨셜 ikg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g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분의 b 익스포넨셜 ikg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g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ET를 구해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때 되게 조심해야 돼. 여기 플러스일 때 여기 플러스가 써지는 거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가 써지는 거잖아요.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쓸 수가 없어요. 여기 플러스인 놈도 있고 마이너스인 놈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내가 다시 천천히 할게. 그래서 이거 하나씩 따져야 돼요. 상당히 야금야금. 그래서 감마 스퀘어분의 IK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나중에 붙일게요. 오케이. 요 델 T 그대로 쓰고요. 델 T 프사이까지는 그대로 할 수 있고요. 이 XY 된 거니까. 결국 이 부분이 문제인데 여기 보면 A 오버 2i 한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죠? 여기는 플러스 그대로 쓰고 얘 마이너스 페이지잖아? 앞에 마이너스 보고 있어야 돼요. 얘가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 IKG. 이해가 됩니까? 여기 얘는 마이너스잖아. 얘는 마이너스 부분을 붙여야 돼. 원래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 돼. 연산이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뒤에 건 2분의 b 한 다음에 플러스니까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g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아시겠죠? 왜 제가 이렇게 연산을 하는지 처음부터 이게 페이지를 할 수가 없어. 왜 이걸 처음에 트래블링 웨이브를 못 써. 왜? 스탠딩 웨이브니까. 스탠딩 웨이브 조건을 만족하려면 사인 코사인이어야 되거든 반드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겨요. 근데 이걸로 하고 나면 요 연산을 못 해. 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 복호 동순 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좀 보일 거예요. 이건 코사인이고 이건 사인이 됐지.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코사인. 오케이. 이거는 i분의 a 한 다음에 코사인 kg가 되고요. 요 놈은 오케이. ib 사인 kg가 되겠네. 그래서 이걸 다 쓴다면 감마 스퀘어 흰색으로 쓸까요? 감마 스퀘어 분의 k 델 t psi 쓰고 여기다가 a 코사인 kg 이쪽은 b가 빼기 b 사인 kg 바로 닫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계산이 됐죠. 맞게 풀었나 볼까? 플러스 뭐 맞는 것 같아요. ET 구했어.
좋아요. 자, 좋아요. 우리가 EG로부터 ET를 구하는 데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엄청나게 헷갈린다. 단순하게 요거 여기서 바로 미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 좀 잔소리처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 적용해야 되는데 아직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특히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게 여기 딱 보이잖아. 양쪽 끝에서 얘가 0이어야 된다. ET가 0이어야 되거든. 우리가 구해놓은 요 놈이 양쪽 끝에서 0이 돼야 돼. 요거를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요 BC를 적용해 보면 Z가 0일 때 ET가 0이어야 되죠. Z가 0일 때 쭉 보면은 A가 0이 되겠네, 그치? A가 0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Z가 0 들어가면 A1 빼기 B 곱하기 0이니까 이거 가로 안에 A가 되고 그거가 0이 돼야 되니까 A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Z가 D일 때 넣으면은 이제 A는 0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sin KD가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하면 여기 K가 또 KD가 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 그걸 정수를 P라고 하면 D분의 P파이 꼴이 돼야 된다. P는 0, 1, 2 이런 값일 거라고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0은 안 돼. 왜? 0 들어가면 사인이 0 돼버리거든. 그럼 트리비얼 솔루션 되잖아. 또 앞에서 잠깐 내가 잔소리처럼 이야기했는데 그 트리비얼 솔루션이 실제 트리비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0 넣어보면 다시 되돌아가 보면 여기까지 되돌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A는 0이니까 이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요건 살아있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코사인 이거 살아남거든요. EG는 또 살아남아요. EG는 있는데 ET는 없고 ET 없으니까 BT도 당연히 없고 모든 필드는 ET만 남았는데 이게 솔루션인가? 이게 게다가 콘스턴트 XY 방향으로 뭔가 디펜스가 있을 수 있는데 Z 방향으로는 아무것도 없. 이게 솔루션인가? 앞에서 내가 말한 웨이브 가이드 내부를 론지튜드널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희한한 웨이브처럼 얘도 그런 이상한 솔루션이 하나 나오긴 나와. P가 0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거는 우리가 워낙 이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버려요. 논문거리 정도라는 거지. 이거 P는 0인 걸 버리고 1부터 치죠. 그러면 이제 모양이 좀 있고 오케이. 다 했나요? 다 한 거죠? 그래서 K 구했고 뭐 다 했어요. 이거 다 했고 HG도 뭐 여기서 HT도 계산하면 되겠죠. 그거 안 하겠어요. 안 하고 TM 우리가 해봤으니까 TE 한 번 더 해보고 마치죠. TE 시간 생각보다 오늘 시간이 잘 가네. TE 이번엔 TE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대략 방법을 중요한 스텝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T일 때는 이제 HG가 논제로죠. HG를 psi XY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Z 방향으로는 프로포게이션 안 쓰고 사인 코사인 써야 된다. 이때도 A 사인 KG B 코사인 KG 꼴 써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이유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얘를 다시 2i분의 exponential ikg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ikg 이걸로 바꿔서 연산을 해야만 될 거예요. 2분의 exponential ikg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ikg 바꿔서 복호동순이기 때문에 그 연산을 실컷 하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조건도 적용하고 하면은 뭐 여기서 경계 조건 여기는 HT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경계 조건이 BG니까 Z 방향에 근데 요 놈이 HG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다가 경계 조건을 적용하면 되니까 계산을 길게 하지 않아도 돼서 여기다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Z가 0일 때 넣어보면은 얘가 뭐가 되겠어요? B가 되죠. B 얘가 0이다 그 말이고 B가 0이다. HG에 Z가 D일 때 넣어보면 이제 B가 0이니까 A sin
KD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게 0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K가 앞에랑 똑같이 D분의 P파이 마찬가지로 P가 1부터 0 쪽은 보통 우리가 트리비얼하다고 버린다. 오케이. 제가 다 해버려가지고. 오케이. 여기서 이 경우에도 이제 HT를 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IK 오버 감마 스퀘어 델 T 사이, 그 다음에 뒤에 원래 익스프레션 플러스 마이너스 IKG 익스프레션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걸로 연산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연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하면은 얘가 IK 오버 감마 스퀘어 델 T 사이 이건 그대로 쓰고 이 부분 지금 요거 날라갔어요. 요거만 살아남았죠? 이거를 A 오케이 그대로 쓰면은 요게 EI분의 A 앞으로 빼고 플러스 페이지는 그대로 쓰고 IKG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4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때문에 마이너스인 놈들 마이너스 4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플러스 바뀌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G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돼서 얘가 HT는 코사인 함수가 되겠죠. Z에 대해서 코사인 함수가 돼요. 앞에 K는 D분의 P파이니까 그것까지 쓰면은 답만 적으면은 P파이 오버 D 감마의 제곱 코사인 D분의 P파이지 델 T 사이 XY 익스프레션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런 꼴이 돼요. 오케이. 이 경우도 이제 서로 반대편 방향은 TM일 때는 TM일 때는 ET를 구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HT를 계산하면 되고 이 경우에 HT를 구했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ET를 구하면 되죠. 그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오케이. 책에는 결과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다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7절이죠? 여러분 책에 제가 지금 다 하질 않았고 지금 8.76식의 위에 거하고 8.77식의 아래 거를 계산한 거지. 하나씩만 했어요. 나머지 하나씩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하나씩 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뭐 해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약간 코멘트를 좀 합시다. 해는 뭐 그렇다고 치고 코멘트 거리 도대체 뭐 웨이브가 있더랑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뭐가 다르지? 왜 레조넌트란 말이 나왔지? 레조넌트란 말을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캐버티인 줄 알겠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2개 추가된 건 알겠는데 뭐 대충 비슷한 거 같은데 왜 도대체 레조넌트란 말 왜 나왔지? 그거에 대한 해가 아직 말이 없으니까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되돌아가 보면 우리가 델 스퀘어 더하기 감마 스퀘어 프사이 이퀄 0 요 문제를 푼 거예요. 요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감마를 구했다. 아이젠밸류처럼 감마를 람다는 1, 2, 3 이게 아이젠밸류처럼 우리가 구했고 지금 우리 경우에 그걸 써본다면 이 감마 람다의 스퀘어가 뮤 입실론 오메가 스퀘어 빼기 K 스퀘어인데 이건 데피니션이고요. 근데 요 중에 요 K가 지금 D분의 P파이
라는 값으로 퀀타이즈 된 거거든요. 그것만 차이야. 이게 d분의 p파이라는 값으로 바뀌었다. 이게 양자화 된 거예요. 얘가. K 벡터의 크기가 양자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장이 아무거나 허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운동량이 아무거나 허용되지 않아. 어떤 값만 존재해야 돼. 그 값에 그거 피지컬 오리진은 여기서 얘가 이 방향은 뭐 모션이라고 하면은 운동량 여기 양쪽 끝에 가서 이렇게 이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파장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Z 방향의 모션이 퀀타이즈가 돼요. 그러면 다른 파장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파장이 처음에 뭐 이게 구멍을 뚫고 이 필드를 여기다 어떻게 집어넣냐 철학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못 집어넣죠. 꽉 막혔는데 어떻게 집어넣어. 스폰테니어스하게 그 안에서 지가 노멀 모드를 만들어야 되겠지. 베큐um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야 되겠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플럭추에이션이라면 살아남겠지 뭐. 아니면 그게 싫으면 여기다 쥐똥만한 구멍 뚫어가지고 포톤 잔뜩 집어넣고 그 구멍을 얼른 떼었다고 해. 거울로 막아 살짝. 뭐 그건 상상하기 나름이에요. 아니면 포톤 여기다 원래 이 벽에 무한대 거리 있었는데 이 벽을 처음에 무한대 거리 놔뒀다가 포톤 잔뜩 집어넣은 다음에 그 벽을 당겨 여기 팍 아코디언처럼 그래서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뭐 그건 온갖 방법이 있어요. 하여튼 아니 포톤 넣고 또는 저절로 그 안에 생겨났거나 어쨌거나 다른 파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파장들은 소멸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쉽겠죠. 그래서 이게 레조넌트예요. 이 K 방향이 퀀타이즈 됐기 때문에 얘가 레조넌트 캐버티가 되는 거야. 왜냐면 XY 방향이 이미 퀀타이즈 됐거든. 그죠? 원 제로 모드라고 말할 때 그 원과 제로가 바로 XY 방향의 퀀티제이션 넘버란 말이야. 근데 얘는 Z 방향까지 퀀티제이션 됐으니까 퀀텀 넘버가 3개인 거지. M, N, P. 이 3개가 퀀텀 넘버인 거죠. 근데 3개를 쓰진 않아요. 레조넌트 캐버티라고 해서 뭐 3개를 쓰진 않죠. 그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그거는 책에 말로만 대충 써 있는데 제가 여러분 책의 앞에 그림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앞에 8.4 8.4의 그림 보면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메가 K 람다 나누기 루트 뮤 입실론 오메가로 나눈 거 이런 그림 있을 거예요. 컷오프 프리퀀시 이야기할 때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컷오프 프리퀀시다. 뭐 오메가 1이다. 이게 오메가 2다. 이게 오메가 3다. 이거에 대응하는 감마 1. 이게 대응하는 감마 2. 감마 3. 이게 컷오프. 컷오프 프리퀀시가 있어서 그 이상의 주파수는 다 통과할 수 있다. 이게 웨이브 가이드의 그 그림이잖아요. 웨이브 가이드에서. 캐버티에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캐버티는 이 그림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여기 요 K가 오메가의 함수로 변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는 K가 오메가의 함수야. 대충 말하면 정확하게 K를 그린 게 아니라 K 나누기 오메가를 그리긴 했지만 이 그림에서 8.4 그림에서 대략 말하면 K가 오메가의 함수로서 연속적으로 변해. 오메가 얼마 이하일 때는 아예 해가 존재하지 않고 오메가가 얼마 이상일 때는 모든 파장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이야기했죠. 장파장은 통과 못하는데 단파장 영역은 모든 파장이 다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레조넌트 캐버티는 이 K가 퀀타이즈 된 거예요. 그럼 이 그림에서 말한다면 사실 이 그림으로 말할 수 없어. 이런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대략 무식하게 말한다면 이 Y축을 K 나누기 오메가가 아니라 그냥 K라고 그냥 K를 그린다고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K 값이 일단 어떤 정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띄엄띄엄 떨어진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P가 1일 때 여기 어디 라인이 있을 거라.
P가 1일 때 D분의 P파이니까 일정하게 떨어질 거 아니야. P가 2일 때 P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그래프와 교점, 지금 여기 많은 교점들 있죠. 요 놈들만 해가 되는 거지. 다른 놈들은 안 돼. 다른 파장은 통과 못하고 이 파장과 이 프리퀀시, 이 Y축을 파장, 물론 파장이 역수지만 Y축을 파장이라고 하고 X축을 오메가라고 하면 요 교점에 해당하는 놈들만 내부에서 알아서 진동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놈들만 레조넌트 모드인 거죠. 이 교점에 해당한다. 연속적이지 않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들을 요것들을 인덱싱을 해놨는데 책에 보면 오메가 람다 P 스퀘어 뮤 입실론 분의 1 감마 람다의 스퀘어 더하기 D분의 P파이의 스퀘어. 이걸 이제 레조넌트 프리퀀시 또는 아이젠 프리퀀시, 아이젠 모드, 아이젠 프리퀀시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메가 람다 P 할 때 람다는 요 브랜치를 말하고요. 첫 번째 요 라인을 따라갈 거냐, 두 번째 라인을 따라갈 거냐. 요 람다는 결국 XY 방향의 모양에 따라 결정되죠. 람다는 XY 방향, XY 방향의 퀀티제이션 때문에 여기서 오는 양자수들 MN 같은 거 MN에 의존하는 거죠. 이 람다는 MN에 의존하고 근데 그걸로만 안 되고 P도 의존하다는 거지. 같은 브랜치 안에 이제 오메가가 1인 오메가 1 감마 1에 대응하는 이 브랜치 안에 이런 솔루션들을 준 요것들은 P 값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래서 그 P 값도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하면 오메가 MNP라고 써도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쓰지 않아. 이렇게 쓰지 않았을 뿐이야.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쓰려고.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일 때는 MNP지. 코디네이트가 렉탱글이 아닐 수 있잖아요. 단면이 여기 그린 것처럼 타원이라든지 다른 모양이면 양자화되는 양상이 완전 다를 테니까요. 직사각형이라면 MNP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람다라고 쓴 거예요. 이 MN 이게 람다에 들어가 있을 정보이라는 거지. 그리고 결국은 세 개에 의존하죠. X방향, Y방향, Z방향. 각각 어떤 양자화되는 조건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이렇게 띄엄띄엄한 값들을 주게 돼요. 오케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7분 있으니까요. 실린드리컬 캐버티에 대해서 코멘트만 잠깐 하고 실린드리컬 레조넌트 캐버티 세로로 세워놓읍시다. 반지름 A, 높이는 D. 이게 Z겠죠?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대략의 스킨만 책에 좀 더 자세한데 제가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대략의 스킨만 할게요. 직사각형으로 해도 될 텐데 굳이 실린더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레이저 캐버티하고 아이디어가 똑같기 때문에 레이저 캐버티 같은 거 생각하라고 공진기, 일반적인 공진기, 레이저 캐버티 같은 걸 생각하라고 실린더 모형을 쓰고 있는 거죠. TM부터 TM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봅시다. TM이라면 푸사이가 이지를 이제 푸사이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델 스퀘어 더하기 감마 스퀘어 psi 이퀄 0 이걸 푸는 건데
여기서 실린더이기 때문에 델 스퀘어 요놈이 요 중에서 이제 중요한 놈은 로 제곱 로분의 1 라운드 라운드로 로 라운드 라운드로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이 비방을 세퍼레이션에서 풀게 될 거고 이걸 풀면은 당연히 이 베셀이 나오겠구나. 실린더니까. 그래서 베셀 펑션 AJM 감마 MN 로 더하기 BKM 감마 MN 로 파이 방향은 우리가 이거 많이 해봐서 알잖아. 파이 방향은 그냥 페이즈 익스프레션 플러스 마이너스 IM 파이 나오게 되고, 그죠? 이게 이제 XY 방향의 함수. 그런데 앞에서 이제 사인 코사인 또는 익스포넨셜 함수 오던 대신에 얘는 이제 베셀 JM과 KM이 오게 될 텐데 퍼스트 카인드인 JM은 노멀하죠. 원점 로 이퀄 제로에서 노멀한데 얘는 발산하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다시피 반지름 제로에 아무 싱글러리티가 없어. 그 싱글러리티는 지오메트리컬한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생기는 싱글러리티이기 때문에 싱글러리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는 우리가 필요 없어. 해가 노 싱글러 하니까. 로 이퀄 제로에서 발산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두 번째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해의 형태가 그냥 이거예요. JM, 감마 MN, 오케이. 여기서 그리고 M이 요 파이의 앞에 붙는 요 페이지 M, 그게 M이고 거기서 요게 N은 그 다음 인덱스 요 N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지금 내가 먼저 미리 썼는데 경계 조건을 적용해야 될 때 이게 지금 로 이퀄 0일 때 숨어있는 경계 조건 같은 거고 히든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한 거고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 바운더리 컨디션은 로 이퀄 A에 있겠죠. 로 이퀄 A에서 얘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TM이니까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EG죠. EG가 로 이퀄 A에서 0이다.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인데 EG 지금 이거 사이가 곧 EG니까 다시 말하면 JM의 감마 MN A가 0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n번째 베셀 함수의 해다 이 말이죠. 얘가 루트다. 루트예요. 베셀 함수가 막 진동하잖아요. 이렇게 진동하면서 감소하죠. 0에서 시작하는 놈도 있고 유한하게 시작해서 뭐 다 여러 개 있으니까 그중에 뭐 아무거나 한데 첫 번째 요거 생각합시다. 요 해가 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해잖아요. 그 해가 여러 개인데 그 해를 xmn이라고 하자고. 이거는 n번째 jm의 n번째 베셀 함수의 n번째 해다 그 말이에요. xmn 이 노테이션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감마 mn은 a분의 xmn 이 xmn은 베셀 함수 테이블을 찾든가 뭐 컴퓨터를 돌리든가 베셀 함수의 특징이니까 베셀 함수의 해들이니까요. 그 해들로부터 a로 나눠주기만 하면 감마 mn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n이라는 인덱스 우리가 굳이 단 거죠. 그래서 이제 푸사이 이렇게 구했고, 그래서 EG 구하면 EG 구했더니 이제 이 앞에 개수를 E0라고 하면은 JM 감마 MN 로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M 파이 이런 걸 쓸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지금 생략하고 있죠. 여기 Z 방향 프로퍼게이션 생각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프로포게이션 안 하죠. A sin kg, B 코사인 kg,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앞에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또 앞에랑 똑같이 이 t는 뭐였죠? 감마 스퀘어 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ik 델 t psi 그다음에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kg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였으니까 요 연산을 하려면 요 부호 이 각각 부호에 적용돼야 되니까 요걸로 남겨놓으면 안 되죠. 얘도 다시 2i분의 exponential ikg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ikg 얘는 2분의 exponential ikg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ikg 이렇게 해가지고 실컷 요 연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트랜스버스라는 것은 델 t 미분은 얘가 이제 xy 방향 미분이니까 라운드로 로 방향 라운드로 더하기 파이 방향 로분의 1 라운드 파이 이렇게 해서 미분하면 돼요. 함수는 간단하고 별로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JM을 한 번 미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파이 미분은 쉽고 그래서 로 파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감마 mn을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오메가 mn p 레조넌스 프리퀀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뮤 입실론 분의 1 앞에 그대로 있고 제곱근 여기에 감마 mn이죠. 여기 감마 mn 와야 되니까 감마 mn 더하기 d분의 p파이의 제곱 k의 제곱이죠. 여기다 다 써보면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 xmn 오버 a 제곱 d분의 p파이의 제곱 이렇게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MNP, M은 봤지만 파이 방향의 양자수, N은 대략 말하면 레디얼 방향의 양자수인 거죠. 베셀 펑션의 n번째 루트다 그랬으니까 이건 M은 파이 방향, 요거는 레디얼 방향, 마지막은 Z 방향, 이 세 방향의 양자수가 다 필요하게 되는 거죠. MNP 의미가 달라요.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에서는 M X 방향, N은 Y 방향 이랬잖아요. P는 Z 방향. 지금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M을 항상 우리가 그 아지무탈 앵글의 퀀텀 넘버로 쓰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쓰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형태는 똑같다. 여기서도 딱 그 프리퀀시만 살아남죠. 오케이. 뭐 빼먹은 거 있나? 여기 요 A랑 요 A는 같은 A가 아니에요. 요 레디얼 방향의 요 A랑 이걸 CD라고 할까? 뭐 중요하지 않은데 요 AB랑 같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거 안 했구나. 경계 조건 적용하면 요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요. 요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서 EG가 요 A가 사라져. A가 사라져서 요것만 사라져. 코사인 KG 성분만 살아남아서 그래서 EG가 E0 베셀 감마 mn 로 곱하기 코사인 D분의 P파이 G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요 꼴이 되죠. 오케이. 그 다음 계산은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해보세요. 책에 그 주요 답은 나와 있어요.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 베셀 펑션의 이것들 XMN들 이게 해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해요. 첫 번째 해만 보통 기억하죠. 도움이 되니까. X10일 텐데 X10 X00냐 원제로냐 X10 X10인데 그게 2.405예요. 기억해 둘 만해요. 이게 뭐냐면 베셀 펑션의 베셀 J0X는 0을 만족하는 첫 번째 해. J0X의 첫 번째 해. 이게 X10 2.40. 나머지 기억할 수가 없지. 이 책에 보면은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그 베셀 펑션의 제로도를 쭉 테이블로 해놨는데, 오케이. 베셀 펑션의 제로가 아니라 베셀 펑션 미분한 것들의 제로도를 지금 테이블에 해놨죠. X, M은 0, 1, 2, 3을 해가지고. 그건 이제 TE 모드 때문에 그래. TM 모드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TE 모드를 하려면은 한번 미분한 것들 해야 되기 때문에 JM 여러분들 책에 보면 370페이지 아래쪽에 그 JM 프라임의 제로들을 쭉 나열해놨는데 그건 이제 TE 모드를 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TM 모드 할 때는 원래 베셀 함수의 요 해들만 알면 돼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생략하죠. 여러분들 연습 문제 같은 걸로 제가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좀 까다롭다 그런 것을 좀 알게 될 거예요.